부산 반식 프리토크. 예, 부산 반식이라 하면 그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만 있는 음식이 아니라 부산 사람들이 항상 끼니를 위해서 먹는 음식 먹거리들을 이제 부산 반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프리토크는 그 먹거리들에 대해서 그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 분은 부산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부산에서 자라고 지금 자라나 한 분은 부산에서 태어나신 이제 원 네이티브, 예, 부산 오리지널 이영희 여사님을 모셨고요. 또 한 분은 서울인데, 예, 부산에 이제 이주하여서 살고 있는 이제 성일권 씨를 모셨습니다. 근데 두 분을 모신 이유 중에 한 이유는 그 두 분 다 먹거리에 무지 관심이 많고 음식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고 또 부산의 많은 먹거리들을 다녀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조금 프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일단 얘기를 해볼 첫 번째 소재는요, 그 부산하면 가장 그래도 많이 떠오르는 이 먹거리 중에 돼지국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국밥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인사 한번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영희 선생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저 이영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셨죠? 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지금 몇 년째 그럼 부산에 거주 중이신가요? 60년 정도 넘었습니다. 부산에 산 역사시네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 오신 서울에서 오셔서 부산에 살고 계신, 예, 성일권 씨. 예, 부산에 살고 있고요. 네. 뭐 부산에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됐네요. 그럼 뭐 모를 거 아니에요, 부산 먹거리에 대해서. 부산을 많이 다니고 열심히 먹었어요. 돼지국밥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무조건 나가면 돼지국밥.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돼지국밥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돼지 뼈를 우려낸 육수에 돼지고기 편육과 밥을 넣어서 먹는 이제 국밥이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 중에 이제 뭐 밀양식이 있고 대구식이 있고 부산식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밀양식은 뭐 소뼈로 육수를 내서 국물색이 좀 진한 편이다. 뭐 대구식은 내장과 같은 부속 부위를 다양하게 첨가해서 먹는다. 사실은 이제 대구에 이런 식을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릴 적에 대구에 어떻게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아는 분 집에 가니까 제사 지내고서 전이며 뭐 온갖, 저는 그게 사람이 먹는 음식인지 몰랐는데 뭐 그런 거를 좀 대구에서는 해먹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를 다 통으로 넣어서 먹는 게 또 대구의 문화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 부산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돼지의 뼈를 우려내서 색이 탁하다, 뭐 이런 거. 그 세 가지로 뭐 그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영희 선생님은 돼지국밥에 이 세 가지 방식이 맞나요? 이런 게 있나요, 진짜? 혹시? 네, 맞죠. 예,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부산식은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얼핏 듣기로는 한때 돼지국밥집을 경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뭐 어떤 돼지국밥을 그때는 하셨었나요? 정말 순수하게 먹거리이니까 이 맛을, 예전 맛과 현재의 맛을 병행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의 맛이라는 건 어떤 맛이에요? 예전의 맛은 이제 그 정말로 막 텁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잘 모르니까 깔끔하게 해서 기름도 걷어내고 정말 엄마의 젖 같은 그런 맛을 낸 거죠. 엄마의 젖 같은 맛이라는. 그 돼지국밥이 네, 엄마의 젖 저는 이 같아.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좋아하는 국밥집도 아마 그 우리 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엄마의 맑은 젖이죠, 이렇게 깔끔한, 예, 그런 맛일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에 의하면은 엄마 젖을 못 먹어본 친구들은 맛을 모를 그쵸,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죠. 진짜의 맛을.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 부산에서 돼지국밥,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 산지 제가 8년 9년째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친구와 몇몇 아는 분들은
돼지국밥집 근처만 가도 나는 그 특유의 냄새, 그런 냄새를 되게 낯설어하고, 아 이거 뭐 냄새가 너무 나는데 뭐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먹어보고 다녀본 것 중에 이제 그 국제시장 안에 이제 신창국밥 원조 말고 또 똑같은 이름의 신창국밥집이 있는데, 거긴 갔더니 집 앞에까지 가도 냄새가 안 나고 먹으면서도 그 소위 말하는 돼지 그 냄새가 안 나길래 뭐 그런 걸 추천해 줬더니 또 그걸 좋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돼지국밥 좋아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은 전동국밥이 아니에요. 왜냐면 베이스가 올갱이국이에요. 근데 맛이 독특해요. 맛이 그 육수가 전통적인 돼지 육수가 아니에요. 그 집은. 아, 그 집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어요. 그래서 특이한 맛으로 좋아할 수는 있으나, 아마도 제가 여기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돼지국밥 짧은 매니아로서 여러 국밥을 다녀봤을 때 전통적인 국밥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그 집은 베이스가. 그러면은 그 올갱이국으로 한다는 건 그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먹으면 거기 올갱이가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있어요. 있고 베이스가 빨개요. 올갱이국의 원래 그 전통 베이스처럼 빨개요. 아마 사장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내가 보셨습니까? 물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봤던. 예, 아니 그러니까 사장한테도 물어보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거로 느꼈어요, 먹으면서. 근데 일권 씨는 네. 서울 사람이지만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돼지국밥을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아니요, 전통적인 거를 안 좋아합니다. 지금 이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전동에 그 거기가 옛날부터 뭐 6.25 때 우리가 밀려와가지고 돼지국밥이 그때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그래서 거기가 그런 골목들이 형성돼서 지금까지 그 맛들을 가장 잘 유지하는 집들이 많은 동네로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많아요. 많고 가서 딱 느낀 게, 선생님 그거 맞죠? 냄새가 확 나죠, 그 동네는. 예, 그리고 옛날 방식을 쓰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전쟁 관련해서 이제 피난민들 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원도심이라는 중구나 뭐 이쪽 동네 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서면까지 뭐 그렇게 그 피난민들 그런 관련된 게 문화가 있었나요, 그때? 특별한 문화는 없었고, 이제 서면이 교통이 좋으니까 여러 층에 이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꾸 분주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주위가 자꾸 늘어지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집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는 정말 이렇게 그 돼지 그냥 골목이더라고요. 그 현재도 부천시장은 상당히 크거든. 크니까. 크더라고요. 시장도 크고. 근데 거기의 특징은 느낀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름을 안 건진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요. 딱 들어가면 그 냄새가, 저는 같은 경우 돼지고기 매니아거든요. 뭐 하루에 막 돼지고기를 3번 먹는 적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돼지고기 매니아인데, 그 냄새는 안 좋아하죠. 그 냄새는 솔직히. 안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해요. 그 냄새를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 중에 아주 뭐 옛날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만 해도 40대 아닙니까? 그럼 밑에 세대는 더 안 좋아하죠. 그렇지. 더 안 좋아합니다. 갔는데 딱 거부감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사람들을 갑자기 손님을 받다가 보면 큰 솥에서 계속해서 우려내니까 그 맛이 또 그렇게 비율을 거슬리게 하는 냄새가 많거든요. 사실은 큰데 우려내가지고 오는 사람만큼 데워서 그거로 이래 손님한테 대접을 하고 남으면 안 돼. 남은데 국물을 부어가지고 하면 그런 돼지 특유 냄새가 더 진하다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은 항상 큰 그릇에 해서 작은 그릇에 데워가지고 손님한테 일일이 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잖아. 장사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조금 장단점이 있지. 그 보면 큰 솥에 계속해서 우려내니까 그게 졸여지고 하면 그 향이 우리한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맷집을 가는데 한 10대집 가본 것 같은데, 돼지국밥집 맛있다는 집들, 그 중에 진짜 맛있는 집은 한 4-5집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기 수요미식회에 나왔던 밀양 돼지국밥집을 가봤어요. 그건 어디에 있나요? 밀양에 있어요. 아, 부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밀양에 있어요. 밀양식이겠네요, 진짜? 네, 밀양식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뼈 국물이에요, 베이스가. 그러니까 설렁탕이죠. 설렁탕에 그냥 뭡니까? 그 돼지
예, 고기, 고기만 편육만. 집어넣은 건데 돼지고기를 조금 그쪽에서는 그 사장님 깔끔하게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나처럼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나 정통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국밥을 돼지국밥으로서 과연 인정해 줄까는 약간 의문이에요. 예. 돼지국밥은 돼지가 하는 거죠. 예. 수육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국물이 베이스가 돼지 국물이죠. 예. 정말로 그 빛깔이 순수하게 엄마 젓 같은 그런 색깔을 내려면 그 돼지 뼈에 발린 그 살을 일일이 제거를 다 해가지고 완전 뼈만 고아야만 그렇게 색깔이 정말 우윳빛 색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손질도 많이 가고 예. 이제 불편한 게 많으니까 옅다가 보면 색깔이 좀 탁한 거 같아요. 냄새가 많이. 그러니까 뭐 저는 하여튼 돼지국밥을 맛도 있지만 일단 그 냄새가 나냐 안 나냐는 거에 되게 일단 그 호불호가 있어요. 이게 타지 사람들은 특히 부산 사람들이 워낙 문화적으로 이게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냄새가 난다 해서 그 냄새와 연관된 맛이 나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먹는 맛은 전혀 다른 맛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 이후로라도 돼지국밥 한번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아 돼지 냄새가 많이 난다 무슨 뭐 그 끓는 특유의 냄새 난다 해서 기피하거나 저가지는 마시고 들어가서 또 뭐 다대기면 뭐 충분히 넣어서 첨가해서 먹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에 좌우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국물의 육수의 맛이라든지 편육을 씹는 그 고기의 맛이라든지 이런 걸 더 좀 생각하고 가셨으면 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얘기는 좀 약간 저는 그래서 그걸 서울에 온 친구한테도 소개를 했던 게 그러니까 돼지고기로 만든 곰탕 같은 느낌인 거예요. 국물은 너무 맑으면서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또 시원하기도 하고 해서 그곳을 많이 추천을 저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오늘 나온 일권 씨도 그 진짜 배기의 어떤 돼지국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 그게 정통의 맛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퓨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연 부산의 그 토박이시로서 우리 이영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진짜 야 여기는 부산의 돼지국밥은 여기 가서 이 맛 정도는 되는다 하는 곳이 혹시 있으시나요? 사실 저는 돼지국밥을 부산 사람이지만 내 취향이 조금 안 맞아서 잘 먹진 않았는데 저는 한번 여기 사상에 가니까 합천 돼지국밥집이 있더라고요. 합천 예, 돼지국밥. 예, 거기 가니까 맛이 있고 근데 깔끔하고. 돼지고기가 몸이 안 받아서 잘 못 드시는 그런 건 아니시고요? 몸에 안 받는 것 같아요. 아, 선천적으로 우리 아빠도 아버지도 돼지고기를 못 드신다 하시는 기억이 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돼지고기를 진짜 잘 먹는 사람 그럴 수 돼지고기를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돼지고기 잘 못 먹는데 돼지국밥집을 예. 하셨다라는 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실패한 경향이 좀 예. 제 잘못이 컸어요. 돼지국밥집 근데 전통적인 게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부전동이 전통적으로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이제 그냥 돼지고기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삶고 우리고 이랬고 지금은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그걸 맛있는 방식으로 계량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손질을 잘해서 깔끔하게 그냥 깔끔한 맛을 더 내면서 돼지의 고유 맛은 유지하는 더 맛깔나게 만드는 그게 정말 맞는 맛이고 그것도 사실은 돼지의 돼지국밥의 원래 본연의 맛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집마다 이게 조금씩 맛들이 틀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잘하는 집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 좀 깔끔하고 돼지 냄새가 별로 안 나면서도 돼지 먹으면은 아 정말 돼지국밥의 이 맛이구나 라고 느끼는 집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집들을 추천합니다. 그런 집을 가면 돼지 냄새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오히려 소기름은 몸에 들어가면 응고가 되고 우리가 그 통계적이 나와 있듯이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 돼지 국물은 흡수율이 좋고 기름기 자체가 몸에서 네. 축적이 안 된다는 예, 얘기인데. 배출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돼지국밥 선호합니다. 많이 예. 드시라 남자분들은. 말씀 뭐 우리 저희 사담으로도 얘기했지만 돼지국밥에 어떤 집 가니까 좋은 점으로 원기에 굉장히 좋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진짜 원기가 좋아지고 예? 이렇게 몸에 보양되는 것들이 많은 게 돼지다. 맞습니다. 돼지라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사람한테는 귀하고 좋은 음식이다. 소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방 자체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지방이다. 그런 측면에서 돼지국밥 효용이 뛰어난 부분이 특히 있죠. 돼지 국물을 그 사골 맞습니다. 국물은 예. 숙취 해소에 예. 엄청 좋다고. 그렇죠. 예. 뭐 고기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보통 그 지방이나 이런 콜레스테롤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거 동맥경화 조심하는 거 많이 얘기하는데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어서 뭐 그쪽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예. 그 일단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환기해서 그 저도 사실 그래서 누구 부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 돼지국밥 한번 갑시다 하고서 이렇게 저를 많이 데려가 주시기도 해요. 뭐 수영 돼지국밥이며 뭐 신창국밥이며 많이들 가는데 진짜 이제 뭐 돼지국밥의 역사가 어떻든 뭘 만드는 게 어떻든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 입맛에 맛있다라는 거 저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사실 그 전쟁통에 가서 그 시절로 가서 그 시절에 퍼주는 그런 진짜 러프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먹어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 기본 방식에 맞춰서 부산 사람들도 입맛은 똑같은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아마 좀 더 맛있고 깔끔해진 맛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저기 조방압이라고 하는 그쪽 자유시장 중앙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길 가서 이제 우리 일곤 씨가 추천해주고 지나가다 한번 같이 먹은 데가 마산집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마산집을 딱 봤는데 진짜 입구부터 고기 막 적나라하게 썰어져 있고 막 널려 있고 야 저걸 진짜 넣어서 먹나 싶을 정도로 막 진짜 무슨 어디 태국 야시장에 온 것처럼 막 그 리얼한 느낌이어서 아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자 해서 이제 하면서 같이 들어서 먹었는데 오 신창국 제가 말했던 그 국제시장 안에 신창국밥하고 너무 다르게 진짜 이게 뭐랄까 좀 걸쭉한 진짜 돼지국밥 같은 느낌으로 저는 왔어요. 그래서 뭐 물론 배가 좀 많이 고팠던 것도 있지만 뭐 고기며 국물이며 저는 진짜 둘이 같이 가서 그때 싹 비우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맛있게 먹고 또 맛있는 생각에 거기를 조금 이제 덜 배고픈 멀쩡한 데 한번 갔는데 또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시 그때 살펴봤던 게 천호에 갔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원정가 어디 계시는 분이 다 할머니셔가지고 누가 원전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봤는데 그때 우리가 늦은 시간에 갔을 때하고 그 요리하시는 어머니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기 밤하고 낮에하고 하시는 어머니가 다르세요? 했더니 그거 차이가 나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머니 시간대 하시는 분에 따라 약간의 손맛의 차이는 있나 보다. 그걸 제가 느낀 건지 아니면은 배고프고 덜 배고픈 걸로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혹시 마산집에 가서 돼지국밥을 드신다면 늦은 저녁에 한번 가보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쪽 동네 그 자유시장 그쪽 동네가 이 기사님들이 운전해서 오는 기사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식당이 많은 곳에 저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그래도 일단은 맛으로 이 입에 대는 맛이 있다라는 게 있고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좀 자극적이거나 양념이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도 그 중에서 상당히 그 마산집이라는 그 어르신들 많이 계신 그 식당은 오시는 분들도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일반 어른들도 많이 오시는 거 보고서 저는 제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맛있는 맛집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먹고 난 뒤에 내가 속이 편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되면서 그 두 가지만 맞으면은 맛집이 틀리지가 않았는데 그 마산집은 좀 그랬던 맛집으로 생각이 나요. 우리 일권 씨는 좀 그렇게 좀 인상적으로 먹었던 돼지국밥집 하나 얘기할 만한 데가 있나요? 예. 우리 강 감독님이 얘기하는 두 가지 기준에서 하나는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속이 편하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맛집이라는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령층마다 당연히 맛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른들 나이가 돼서 간다기보다 저는 이제 그 나이 되도록 계속 찾는 거. 왜 서울에 울지면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끊임없는 단골을 간다 그런 의미인데 다르게 일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인정하겠습니다. 아니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게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 기준만이 그러니까 나이 때마다 그 혀가 느끼는
그 생물적인 맛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내가 예전에는 국수 입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국수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 맛이라는 건 참 그 세대가 있고 문화가 있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맛집 얘기하면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맛집 중에 이 집은 솔직히 알려지길 바라질 않아요. 이 집은 나만의 맛집으로 남았으면 하는 게 나만의 욕심이에요. 사실. 지금도 근데 너무 줄 서고 그렇게 있어요. 맛있는 데면은 숨길 수 없어요. 줄 서고 있어요. 줄 서고 있는데 적어도 TV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게 우리 그 강남독 데리고 간 그 신평의 영진국밥입니다. 영진국밥. 진짜 유명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 영진국밥 갔잖아요. 네, 같이. 난 갔는데 그 전부터 많이 들어. 줄 서고 있고 그 집 이미 줄 서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하고 있어요. 그 집의 특징이 우리 저기 이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맑은 국물이에요. 맑은 국물과 그 촉촉한 수육이에요. 거기가 뭐 수육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 먹은 사람들은 입에 짝짝 달라붙는 맛을 제 생각엔 90% 이상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또 이 맛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빼먹을 수 없는 그 돼지 기름에 볶은 김치예요. 와, 이게 그거 하나 갖고 밥 한 공기 먹겠다. 예. 진짜. 이게 사기캐예요. 사기캐리 이게 완전. 이 세 가지 조합 때문에 그 집은 매일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나.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은 3끼 먹으라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부담되는 편은 아니죠. 한 8-9천 원 되니까 수육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 네. 김치 볶은 김치만 그죠. 팔아서 저도 저는 사와요. 맞아요. 진짜. 나도 가면 볶음김치 기본적으로 2번 리필하고 엄마가 3번까지도 먹으니까. 김치가 생각이 났어요, 진짜. 선생님 안 가보셨어요? 가셨으면 한번 네.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같이 근데 영진국밥이 그 시평이 본점이죠. 신평이 본점이고요. 분점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똑같나요 맛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산 국밥집을 갔을 때도 저녁 때 맛있고 낮에는 맛이 없다. 당연해요. 사람 손에 타는 게 음식이에요. 레시피가 아무리 있어도 누가 그 음식을 주관해서 하는가에 따라서 심지어 통닭도 맛이 틀린대요. 그 틀리더라고요. 음식은 마음이지.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진짜 좋아하시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이라면 꼭 한번 맛보시라. 신평에 있는 영진국밥. 영진국밥 본점을 추천하셨고 너무너무 아끼는 집인데 저는 이제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한 국제시장 안에 있는 그 신창국밥인데 최근에 이름이 이전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나중에 제가 이 영상 자막으로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제 진짜 이거야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자유시장 안에 있는 마산집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디? 사상의 합천 돼지국밥. 뭐 맛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추억으로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가면 맞습니다. 사람이 맞아요. 많이 북적북적 예.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 네. 그 뭐 특별하게 제가 돼지고기 맛을 잘 모르니까 그건 중요해요. 그런 추억 때문에 잔치집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서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음식은 요즘 음식이 저희 트렌드인데 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추억.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람한테 주는 가장 큰 음식이 주는 또 기쁨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맛있는 집 돼지국밥을 추천을 하다 보면 야, 쟤네들 또 뭐 저기서 뭐 이해관계 있어서 추천하는 거겠지. 분명히 저도 시청자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정말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회 때마다 부산에서 먹는 반식들의 먹거리를 다르게 다룰 건데 그럴 때마다 뭐 이해관계 있는 걸로 한다라면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의미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맛집, 먹어본 맛집들에 대해서 겪어본 바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 여행을 오실 때 한 번도 돼지국밥을 안 먹어봤을 경우에 그래도 저희가 말하는데 한 군데를 참고하셔서 뭐 유튜브든 요새 뭐 블로그든 뭐 많이들 부산 맛집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 중에 보셔서 선택하셔도 되지만 돼지국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선택에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뭐 진짜 부산은 어느 지역을 가도 돼지국밥의 간판이 달린 집이
없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밀면 얘기도 하겠지만 밀면도 사실 간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밀면도 다 맛이 비슷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어디 가면 한약 냄새가 너무 심한다든지 어디 가면 또 되게 들어가는 요소가 또 많아서 뭐 너무 걸쭉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것저것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판단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블로그나 이런 데 사진하고 좀 올라가는 글 정도만 갖고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음식 관련해서는 두 분 모시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뭐 돼지국밥에 대해서 더 뭐 얘기할 건 없을까요? 돼지국밥을 드실 때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의 맛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긴 한데 국밥을 좋아하시면 이제 냄새가 나는 국밥을 힘들어한다. 그럼 방금 우리 이영희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합천돼지국밥이라든지 뭐 다른 국밥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국밥들을 한번 체인점 중에서도 괜찮은 국밥들이 있고요. 그런 국밥들은 오히려 냄새가 덜 나니까 그런 국밥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밥들마다 그 주는 그 혀에 주는 질감 이런 게 달라요. 사실은 차차히 느껴보시면.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단맛 그리고 그 짭짤한 맛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끼고, 그리고 첨가되는 그 저기 재료들이 있어요. 집들마다 그런 것들의 차이를 이게 즐겨보시면 이 돼지국밥 먹는 재미가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육을 내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고기의 질이 살짝 틀린데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또 즐기면 또 음식을 먹는 재미가 또 틀릴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수육을 얘기하셔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처음 여행 와가지고 부산 와서 돼지국밥에 수육에다가 뭐 이것저것 시키면은 좀 여행을 어떻게 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밥 한 끼 먹는 개념을 생각했을 땐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수육을 시켜 먹어야 된다 아닌다의 기준이 뭔가요? 돼지국밥집에서? 그런 기준은 없죠. 뭐 술 한 잔을 해야 꼭 수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술 한 잔을 한 잔도 못 하거든요. 근데 수육을 좋아합니다. 수육 그 자체의 맛이 있어요. 수육 그 자체. 수육하고 돼지국밥하고 다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먹을 때도 있고, 다 먹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돼지고기가 국밥에 들어가서 쌀과 같이 국물과 얽혀서 내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수육으로 쪄서 나오는 맛이 달라요. 이 두 가지 맛을 어느 하나 포기 못하는 날이 있어요.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밥을 어떻게 처음 먹는 사람한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라고 할 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두 개 다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뭐 국물과 수육을 담백하게 즐기고 싶다 그럴 때는 수육을 시키는 거죠. 국물 맛 다. 그 집집마다 보면 부산에는 저기 전구지를 새콤달콤하게 주면 그렇습니다. 부추를 얘기하시는 거죠? 부추, 그 이제 그 돼지고기를 부추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같이 먹으면 그게 궁합이 엄청 잘 맞는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추를 많이 넣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뭐 부추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음식하고 잘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들마다 정구지도, 그 정구지는 부산 사투리죠. 그 부추를 내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 한번 같이. 그런 많이. 우리 아까 일권 씨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수육의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다 했잖아요. 혹시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조금 더 얘기해 얘기하면 주시면, 그냥 아주 그냥 저는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냥 극단적인 거 두 가지를 예를 들면요. 제가 든 그 영진국밥 같은 경우는 일단 얇아요. 얇으면서 기름기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물기가, 그러니까 약간의 수분기가 있으면서 이 입에 탁탁 붙으면서 고소해요. 이게 그런 느낌이 있고, 다른 집들 가면 수육을 좀 찜으로 해서 약간 우리가 텁텁하다고 할까? 퍽퍽하다고 할까? 그러면서 고기의 그 퍽퍽함을 그대로 살리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맛없는 집도 있고 그거를 잘 살리는 집들도 있어요. 그 맛을. 그러니까 수육을 찌는 방식, 그 고기 부위에 따라서 그 수육 맛이 다르거든요.
예. 사실 근데 돼지국밥도 안에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게 막 이렇게 칼로 가른하게 잘라서 그냥 딱딱한 뻑뻑한 느낌인 고기도 있고, 그렇죠. 그냥 왜 곰탕처럼 물렁물렁한 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게 다르니까. 집들마다 쓰는 부위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수육이 좀 돈 더 주더라도 예. 그 뭐 부산 와서 돼지국밥 몇 번 어디서 먹어보세요 여행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가능하면 수육도 같이 드셔보시는 게 네.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수육을 먹으면 그 집에서 또 국을 별도로 맛을 보라고 네. 별도로 네. 또 다 주니까 네. 국맛도 볼 수 있고 수육도 먹을 수 있고. 수육을 먹으면 또 그 수육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고기를 어떤 집은 그냥 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수육을 처리할 때, 수육을 찔 때 그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공정을 취하는 집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약재까지 넣는 집들이 다 있거든요. 넣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먹어보면 아, 이 집의 수준이 느껴져요. 사실은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이 집이 얼마나 여기에 그 돼지국밥이라는 것에 정성을 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또 재미로 볼 수도 있고요. 예. 아까 우리 이영희 선생님은 네. 돼지국밥집을 경영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본인은 그게 돼지국밥, 돼지에 대한 그게 있지만 그 부군 되시는 분이 이제 그쪽을 좋아하셔서 이제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지금 여기 자리에 모시지 못했지만 돼지 이제 그 국물을 뼈를 구워서 삶는 어떤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때는 제가 어깨너머로 봤는데 항상 뼈를 구입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피물을 빼가지고 가에 붙어 있는 살을 다 제거해서 정말 뼈만 엄청 고온에다가 끓여가지고 또 첫째 물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장시간 6시간 정도 푹 끓이내면 정말로 물이 엄마젖같이 뾰하게 나오면 그걸 이제 큰 통에다가 부어가지고 이제 식으면 위에 국물이 엉고가 되면 그 기름을 싹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뼈만 넣고 뼈만 구우시나요? 넣고 다른 거 뭐 일전 안 넣나요? 일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색깔이 탁해지. 물은 그냥 그런 정상적인 진짜 물은 정상. 국물이 엄청 고소하고 예,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맛있었어. 진짜 엄마 젖같이 쫀득쫀득하고. 그 느껴집니다. 네. 예. 그래갖고 고기는 별도로 한약재를 많이 넣어가 삶아가지고 큰 소쿠리에 이래가 부위별로 국 끓일 때 거기에다가 부위별로 넣어줘야 돼. 또 나는구나. 나중에 진짜 형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모시고 저기 친장국 네, 한번 하고 저기 저 영림밥은 어떤지 네. 한번 같이 한번 품평을 진짜 저는 다문화도 영진국밥 그 볶음 김치는 와 너무 맛있었어요. 그 집은 김치가 국물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다들 그렇게 다 하셔야만 맞아. 불순물이 안 들어가야 국물이 그럴 거예요. 고소하고 예. 맛있고. 그 집이 맛집에 이미 등록해 네. 있기 때문에 아마 평범한 집은 아닐 거예요. 열심히 방식이. 하시겠지. 예. 예. 우리 그 이영희 선생님은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처음 먹었던 돼지국밥이 기억이 나세요? 이제 우리 가게 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내가 이제 시험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젊으셨을 때는 아예 안 드시는 건 아예 안 저는 드세요? 돼지국밥. 예. 좀 고급스러운 것만 드시는 아니요, 분이셨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 저는 국물 자체를 못 먹는 거지. 몸에서 안 받으시니까. 예. 막 생각만 해도 이상. 그런데 그런 가게 하신 것도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예. 그 우리 일권 씨는 제일 처음 먹은 돼지국밥 혹시 기억이 나세요? 사실 기억은 안 나요. 처음에는 돼지국밥 기억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서 그 회사 다닐 때 선배가 부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홍대에 돼지국밥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데려갔어요. 거길 데려가서 수육을 하나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 당시는 여기보다 비쌌어요. 그 먹는데 그 수육도 편육 비슷하게 왜 지금 나오는 되게 맛이 없는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저기 보여주기만 한다고 펼쳐져가지고 동그랗게 태양처럼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펼쳐놓기만 했고 먹는데 퍽퍽하고 이게 뭐 이상해요. 뭐 그냥 그래요. 국물도 먹었는데 그냥 뭐 돼지국물이 돼지국물이지. 그래서
그럼 별로 인상이 안 좋았는데 처음이 안 좋았죠. 근데 안목집에 계속 어떻게 먹게 됐어요 다시. 아니 근데 돼지고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순대국밥을 워낙 또 좋아하고 순대국밥도 매니아니까. 근데 돼지국밥이 이 정도 맛인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근데 부산에 현재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 집 국밥, 내가 맛있다고 한 국밥을 먹는 순간 이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 이게 돼지국밥인가? 이러면서 이제 돼지국밥을 찾아다녔죠. 돼지국밥은 진짜 어떤 맛인가? 여기서 잠깐 그 미식가 성일권이 바라보는 순대국밥의 가치 좋은 거, 돼지국밥의 좋은 거 이걸 한 개씩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가게가 두 개가 있어요. 좋아하는 돼지국밥집과 순대국밥집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좋은 걸 선택하는지. 약간 혀에서 그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조금 그냥 두 개만 비교하자면 조금 더 다양한 맛을 느끼고 싶다. 아주 단순화시키자면 다양한 맛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순대국밥을 가고요. 뭔가 좀 정제된 맛에 정말 입에 달라붙는 맛을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돼지국밥을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돼지국밥과 곰탕 설렁탕과를 또 이렇게 견주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먹어야 될 때? 있죠. 곰탕 설렁탕을 비교하면 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곰탕 설렁탕은 좀 더 화려해요. 내 느낌에서 좀 더 화려한 음식의 느낌을 받고 그리고 혀가 더 감미롭다거나 너무 감미롭죠. 예. 근데 돼지국밥은 담백해요. 담백함 속에 감미로움이 숨겨져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나한테는 돼지국밥. 근데 결론적으로 들으면 돼지국밥이 짱이라는 얘긴데 오늘 돼지국밥 코너에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내 인생 최고의 국밥 음식은 사실은 아까 소국물이 소기름이 안 좋다고 하긴 했지만 양지국물 베이스의 칼국수집이에요. 네, 그래서 돼지국밥이 최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칼국수 한번 다룰 때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사실 아까 이제 뭐 원조가 뭐냐 옛날 맛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살짝 나눴었는데 근데 이제 부산을 처음 여행 오는 사람들은 야 진짜 오리지널 돼지국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이게 진짜 부산의 돼지국밥인가 이런 생각들 하는데 사실 얘기 들어보면은 원조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영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처음 부산에 오는 사람들이 돼지국밥을 먹을 때 어떤 걸 더 생각해서 이렇게 골라서 먹으러 가야 될까요? 지금 돼지국밥집이 보통 보면 시장통 안에 있고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뭐 주유소 주위에 돼지국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돼지국밥을 먹는 의미는 추억을 상징하고 뭐 어떤 그런 옛날 추억을 느끼기 위해서 먹으러 들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뭐 여행 오시면 부산에서 유명한 돼지국밥 정도는 맛이 어떻다는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느끼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 선택 기준에서 맛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막 허름한 이런 데가 좋은지 깔끔한 현대적인 데가 좋은지 저는 사실 제가 아직 먹어본 데보다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부산의 돼지국밥집은. 근데 뭐 맛이 어느 집이든지 먹으러 가면 맛이 중요하지. 근데 그 돼지국밥의 그 특유의 느낌은 막 분주하고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정겹고 가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그 맛에 돼지국밥을 먹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상의 합천 돼지국밥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분위기.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네, 같이 한 갑시다. 자, 우리 일권 씨가 얘기하는 돼지국밥 처음 먹는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다면? 선생님께서 그런 저희 문화적인 추억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다른 방식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도시 문화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주자면 그런 것도 있지만 잘된 체인점들이 있어요. 잘된 돼지국밥 체인점들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냄새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집들을 가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쫄쫄 굶고 돼지국밥 먹어라. 그래야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맛. 쫄쫄 굶어야 됩니다. 쫄쫄 굶고 다른 음식 먹지 않고 돼지국밥을 먹었을 때 조금 더 돼지국밥의 맛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 그 정도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나서 그게 익숙해지면 꼭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방식으로 들어가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오늘 돼지국밥 갖고 잠깐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사실 정답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 경험한 바를 토대로 그 느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부산 여행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참고가 되실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뭐 맛이 어떻고 뭘 더 넣어서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돼지국밥 얘기를 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돼지국밥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계속 갈 거니까 이게 돼지국밥을 다 얘기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걸 토대로 부산 여행 오실 때 참고하시면 좀 좋겠다 싶어서 만드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부산의 먹거리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사실 저희는 뭐 수요미식회처럼 뭐 거창하게 뭐 미식적인 맛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진짜 정말로 부산에서 그런 곳을 먹어본 다음에 그 느낌을 그 소재로 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행하실 때 돼지국밥에 대해서 오늘은 요만큼을 참고하시면 좋고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영희 선생님 부분도 한번 모시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저쪽에 구포에 어르신 한 분이 또 이 먹거리 하시니까 뭐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또 한 번 또 여기서 돼지국밥 2를 저희가 제작할 테니까 일단 오늘 돼지국밥 1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